지금은 코엑스의 유학 박람회에 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백으로 셋이 가고 있어요. 아마 영상 켜자마자 유료 광고 배너가 떠가지고 조금 의아하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제가 아직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광고를 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가는 유학원에 프렌즈라고 하는 활동이 있어요. 제가 유학이나 어학연수 준비하는 과정을 후기로 남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학원에서 저 이후에 어학연수나 유학을 가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나 글을 후기로 제공을 하는 걸 동의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돼서 제가 유학원으로부터 소정의 원고료, 활동비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쨌거나 제가 만든 영상으로 수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유료 광고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이 활동을 알게 된 게 유학원 비교하고 결정하고 나서 어학연수 비용도 다 지불하고 나서 정말 출국하기 몇 주 전에 있었던 OT에서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이 제가 유학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어학연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앞에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로 어학연수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아무 얘기나 막 할까봐 미리 해야 될 얘기들을 적어왔어요. 이걸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어학연수를 다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재작년이랑 작년 1년 동안 중국 샤먼에서 교환학생이랑 어학연수로 중국어 공부를 했어요. 그때 느낀 게 맞아, 외국어는 현지에서 배우는 게 되게 많구나, 되게 빠르게 배우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 또 거기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영어로 대화하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중국어뿐만 아니라. 그걸 보면서 그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언어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영어도 내가 저 친구들처럼 멋있게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19 수능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이제 영어를 배우러 어학연수를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학연수를 결정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게 알아서 혼자 준비해서 갈 건지 아니면 유학원을 통해서 갈 건지,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유학원을 통해서 가는 걸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 샤먼에 갈 때 교환학생이랑 어학연수 둘 다 혼자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류 접수부터 해서 뭐 신체 검사, 비자 접수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제가 다 했어야 됐는데 그게 거의 한 두 달 정도 되게 골머리를 썩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갈 때쯤에는 두 번 다시 이거 못하겠다는 말을 정말 입에 달고 살았고, 정말 진이 다 빠진 채로 이제야 드디어 중국을 가는구나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학연수를 가기로 결심한 후에 돈이 조금 들더라도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뭐 시간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유학원을 선택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유학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지금 어학연수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거라고는 진짜 제 신상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또 제가 꼭 가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바이오 등록 같은 거. 그런 걸 제외하고는 정말 유학원에서 다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나 지금 뭐 한 게 없는데 진짜 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편하게 준비를 해서 저는 유학원 선택한 것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학원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유학 박람회를 먼저 가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유학원 상담을 먼저 가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유학원에 좀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학 박람회에 가서 조금 어느 정도 내가 가고자 하는 어학연수, 유학에 대한 틀을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대부분 좀 규모가 큰 유학원들은 거의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그 유학 박람회를 개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가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그냥 빠른 시일에 있는 박람회 아무거나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갔던 유학 박람회는 사실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어학연수를 위한 것보다는
뭐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교 입시 같은 정규 유학 위주였어가지고 제가 볼 수 있는 어학원이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개도 하나는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애초에 걸렀던 어학원이었고, 또 하나는 영국만 하는 어학원이어서 실제적으로 저한테 막 도움이 됐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학원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돌아가는구나, 주거 유형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대충 어느 정도 금액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유학원 상담 갈 때 더욱 편하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큰 틀을 잡는 차원에서 유학 박람회를 먼저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상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세 군데 유학원에서 5번의 유학 상담을 했는데, 처음에는 막 나라도 결정 못하고 이랬어가지고 뭐 나라별로 비교하는 상담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뭐 나라별 특징 도시의 어학원을 비교하는 상담을 했었고, 그 다음엔 조금 제가 도시들을 정한 다음에 그 도시 안에 있는 어학원을 비교하는 상담을 했었고, 뭐 그 다음에는 뭐 비자 관련 상담을 했었고, 완전히 도시랑 비자를 정한 이후에는 그 도시 어학원을 비교하는 상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좀 넓게 시작을 해서 점점점 좁혀가는 식으로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갔던 순서대로 이 세 가지 유학원을 A, B, C라고 하면은, A랑 C가 조금 규모가 큰 유학원이었고요. B가 조금 규모가 작은 유학원이었어요. 근데 사실 뭐 유학 상담의 질이라든지 친절도 이런 거는 모두가 좋아요. 다 너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셨고,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 군데 모두 만족도가 높았어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유학원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만큼 미리 공부해 가고 미리 질문할 걸 준비해 가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다 대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질문할 걸 생각하고 가는지, 준비하고 가는지에 따라서 유학원 상담은 조금 만족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규모가 있는 유학원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도시별로 되게 다양한 학생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 데이터라든지 케이스들이 많아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후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좀 규모가 있는 유학원을 선택을 했고, 이뿐만 아니라 뭐 유학 박람회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토익 인강 제공, 회화 수업 제공,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는 좀 규모가 큰 유학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A 유학원과 C 유학원에서 제가 C 유학원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C 유학원이 유학 박람회 중이었어서 그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C 유학원을 선택을 했고,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EDM 유학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어디를 갈지를 결정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나라는 4개 나라였어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근데 영국이랑 미국은 정말 헉소리 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배제를 해버렸고, 이제 캐나다랑 호주 중에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갈 때가 1월이란 말이죠. 1월이 캐나다는 겨울이고 호주는 여름이에요. 근데 전 약간 날씨 영향을 살짝 받는 타입인데, 날씨가 따뜻하고 더워야 좀 많이 돌아다녀요. 겨울엔 약간 좀 움츠러드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또 멀리까지 갔는데 좀 돌아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호주에 가는 게 제일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호주에 또 뭐 시드니, 브리즈번, 멜버른, 퍼스, 이렇게 좀 큰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는 멜버른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멜버른 사진 딱 한 장을 봤는데 호주 느낌 나면서 유럽 느낌 나면서 자연도 보이면서 약간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멜버른으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호주로 영어를 공부하러 갈 때 크게 두 가지 비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학생 비자랑 워킹 홀리데이 비자, 워홀 비자인데, 호주의 경우에는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해요, 합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주에 48시간 이 정도여가지고 거의 일주에 20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알바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주 목적이지 알바를 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만 할 거라서 뭐 20시간, 24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워킹홀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일하는 게 주 목적이어서 어학원에 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 16주까지밖에 등록을 못 했어요. 근데 저는 최소 18주 이상은 어학원에 등록을 하고 싶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대신에 학생 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호주 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호주에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건 것 같아요. 뭐 내가 영어 공부를 위한 목적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호주에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영어를 배우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어학원을 최대한 오래 다닐 수 있는 학생 비자를 선택을 한 거고, 만약에 나는 어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외국에서 살면서 외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여행을 다니는 게 목표다라고 하신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호주를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 호주 비자 신청하고 필요한 바이오메트릭스를 등록하러 가고 있습니다. 서울역 쪽에 있고요. 일단은 가기 전에 서울역에서 서류를 뽑아서 가려고 해요. 서류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저는 서울역에 도착했고요. 지금 서류 뽑으러 서울역에 있는 인쇄 가능한 곳에 갈 겁니다. 서울역 4번 출구로 나와서 걸어갑니다. 남대문이 보여요. 멋있다. 서울역이 너무 복잡해서 1호선 내려서 이거 인사하는데 찾아갔다가 다시 1호선 쪽으로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다행히 제가 오늘 한 시간을 착각해서 3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왕정이지 아니었으면 늦었을 것 같아요. 남산타워도 보인다. 오, 이 건물이에요. 다남빌딩. 와, 엄청 크다. 엄청난다. 약간 호주 비자는 처음 해가지고 조금 긴장을 했는데 그 바이오 등록하러 가면 거기서 불러줘요. 불러서 결제를 하라 그러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되거든요. 현금 아니면 계좌 이체로 지금 환율 기준으로 77,000원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거 계산하면은 앉아서 기다리다가 불러주셔서 안으로 들어가면 사진을 찍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정말 세세하게 등록을 해요. 오른손 4개 올렸다가 왼손 4개 올렸다가 엄지들끼리 올렸다가 하나씩 또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바이오 등록은 완료가 되고 이메일로 결과 알려준대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왜 어학연수를 결정을 했는지, 뭐 어느 유학원을 통해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떤 비자로 가는지 이런 좀 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면 아마 다음 영상은 제가 호주를 가는데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한 5, 6개월 정도는 아마 호주에서의 일상이 담긴 영상들이 업로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많이 제 호주에서의 일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찍고 열심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